대한항공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좀 보고 계시고요. 11월 말, 12월, 1월, 2월 현재까지의 추이입니다. 자, 대한항공은 지난 11월 말부터 1월 연초까지는 이런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는데, 자, 1월 중순경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대량으로 한번 터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장대 양봉도 쭉쭉 나왔고, 자, 그 이후로 상승물을 좀 반납하나 싶은데 2월 들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 3개월 동안 증권사에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29,400원. 현재가 대비 상승률이 한 10.52% 정도 되네요.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방 리포트를 보니까, 자, 11월 이후 목표 주가 제시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머니가 27,000원 11월에 제시했고요. 자, 그리고 주머니가 한국투자증권이나 IM증권에서 또 3만원 정도 제시했었고, 자, 연초 이후에도 지금 보니까 2만원대 후반에, 그쵸, 한 28,000~29,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3만원대, 그쵸, 목표가를 계속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증권, IM증권에서 32,000원, 34,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자, 지금 보니까 본호가, 부업 모두 업사이드가 크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눈에 띄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나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항공 모두 다 아시는 기업이긴 한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대형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대형 항공사는 FSC라고 하고 저가항공사는 LCC라고 하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대형 항공사 FSC고요. 그래서 보통 항공사라고 하면은 비행기에 사람과 수화물을 싣고 나르는 여객 화물 사업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결합을 통해서 몸집을 상당히 크게 키웠죠. 그리고 비행기를 또 직접 만들고 고치는 이런 항공우주 방산이라는 또 숨겨진 무기까지 꺼내들면서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줄 요약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좌석 구조 개편을 통한 여객 부분 수익성 향상과 기업 통합 시너지가 크게 기대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비행기 안에 빽빽하게 넣었던 일반석을 줄이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런 고급 좌석을 늘려서, 그래서 승객 한 명당 남기는 이익, 그래서 수익성을 극대화했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겹치는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는 등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숨겨진 항공우주 사업부의 가치와 방산수주 확대로 기업 전체의 외형 성장이 전망됨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숨겨진 항공우주 사업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항공사가 비행기를 만든다고라고 하면은 네, 맞다라고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예전에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비행기 날개나 동체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객 사업에 가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방산 수주 확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군대의 헬기나 전투기를 정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정찰하는 스텔스 무인기 있죠. 스텔스 무인기와 군집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핵심 방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K방산이 글로벌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K방산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의 유가와 환율에 흔들리는 여객 사업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 단순히 비행기를 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군용기를 고치고 또 최첨단 무인기까지 직접 만드는 항공우주사업부가 상당히 좀 알짜배기였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 국방비 증가 트렌드에 올라타서 회사의 외형이 한 번 더 크게 뜰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여객 본업의 자석 효율화와 성장 기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항공사들처럼 이런 고급 자석들, 그래서 비즈니스는 물론 비즈니스와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 자석을 늘려서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한 비행기로도 좌석 구성을 바꾸면은 장거리 노선 기준 약 15%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서 두 줄 요약 부분을 봤지만, 그래서 이런 고급 좌석을 늘려서 승객 한 명당 남기는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좌석 세분화 전략은 경쟁사와의 통합 이후,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뚜렷한 성장을 이끌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두 줄 요약 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항공우주사업부의 숨겨진 가치와 도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항공우주사업부는 동체 납품 증가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31% 성장한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2028년에 매출 한 2조 1천억 원 정도도 달성할 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항공우주사업부는 그동안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 가치는 최소 한 1조 6천억 원에 달할 거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시너지, 그리고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사 합병과 항공우주 부분을 합친 총 기업 가치는 현재보다 66%가 높은 15조 5천억 원으로 계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포트 원문을 보시면은 앞서 우리 두 줄 요약 부분에서 봤던 내용들을 쭉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번호 같은 경우에는 좌석 클래스 세분화가 가져올 성장성이라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현재 주가에는 항공우주사업부가 반영되지 않았다, 요 이야기 또 나오죠.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문을 보시면은 대한항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런 표나 그래프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자, 대한항공 요즘 또 상당히 주가가 흐름이 괜찮죠. 그래서 요 종목 요즘 어떤 일이 있나 좀 더 나는 알고 싶다, 자료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가이드앱에 들어오시면 리포트 원문을 공짜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